귀엽고 깜찍한 우리 빡친 시대, 네, 빡콩 시대,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도록 할 건데,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청나라의 그 근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갈 거야. 자, 여러분들 18세기 말에서 그 다음에 19세기. 이름 자체도 18세기, 그리고 19세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자, 그때 당시에 청나라는 상태가 많이 좋지가 않았어. 자, 일단 선생님하고 청나라의 대내적인 상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상태 알아보도록 할 건데, 대내적으로는 그 당시에 청나라에 관리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관리들이 겁나 썩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 국민들한테 뭐 세금도 이빠이 걷고 하여간 겁나 씨빠빠 룰라데스네. 알았죠? 그러니까 관리들이 썩었다. 이런 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관리들의 내 부정부패가 쩔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누가 힘들었을까? 일반적인 백성들이 힘들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의 생활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궁핍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백성들 중에서는 일부가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는 사람들, 으쌰으쌰 봉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자, 우리가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농민봉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때 발생했었던 아주 유명한 농민봉기가 있으니, 자, 그게 시험 문제 조금 잘 나오니까,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조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는데요. 자, 그 농민봉기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백령교도의 난이야. 뭐라고? 백령교도의 난. 뭐? 백령교도의 난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제 백령교라는 불교 종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종교는 엄청나게 유행하게 되어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보기가 조금 힘들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죽어서라도 좀 잘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 할까 안 할까? 겁나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유행하는 거야. 자, 그 당시 유행했던 종교가 바로 뭐라고? 백령교. 알았지? 그래서 백령교를 믿고 있었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단 말이야.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백령교도의 난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날 만큼 그 당시 청나라의 상태는 겁나 그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외적인 상태도 역시 좋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서양 애들이 청나라 주변에 나타나서 Put your hands up, yeah man, yo man, 친구, yeah, 무역하자, yeah man. 네, 계속해서 무역하자고, 교류하자고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들 청나라는 그 당시에 자존심 굉장히 셌습니다. 여러분들 청나라는 그 당시에 아시아 최고의 호랑이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었어.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서양 애들하고 특별히 무역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무역으로 문을 열어준 나라가 한 나라가 있었지. 자, 그 나라가 바로 누구? 영국이야. 누구라고? 영국. 그래서 영국한테만 서로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 자, 그래서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서 서로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자, 어떻게 무역을 했냐면 얘네끼리만 무역을 했다. 그래서 이런 무역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편무역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편짠다 이런 말 들어봤지? 그치? 그러니까 편무역이라고 한다면 얘네 둘이서만, 다른 나라는 껴줘 안 껴줘? 안 껴줘. 네, 안 껴주고 네, 이렇게 둘이서만 무역했다. 그래서 뭐라고? 편무역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편무역에서는 누가 유리했을까? 네, 청나라가 유리합니다. 자, 왜 청나라가 유리하냐면 그 당시 청나라에서 많이 났던 베스트 상품, 베스트 3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비단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뭐가 있어서 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보 자기 할 때 말고 그 자기 말고 도자기 자기가 있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누가 영국이 완전히 미쳤어요. 그래서 침 질질 흘리면서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로부터 영국으로 비단, 차, 도자기가 팔려 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제적인 화폐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은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못 썼다고 은! 나는 금인데 어쨌든 못 썼다고 은 썼단 말이야. 그래서 막대한 양의 은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면 영국에서 어디로? 네, 청나라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은 엄청난 뭐를 보고 있었어? 무역 적자를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뒤지겠는 거죠. 돌아버리겠는 거죠. 그래서 고민합니다. 자, 그래서 영국이 누구를 끌어왔냐면, 자, 원래 무역은 영국과 누구 사이에 청나라가 하는 것인데, 자, 영국이 나라를 하나 더 끌어옵니다. 자, 그 나라는 바로 누구냐면, 쌤이 힌트 드릴게요. 자, 누구, 인도. 자, 누구라고? 네, 인도입니다. 인도를 끌어오는데, 자, 그 당시 이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어. 그런데 이제 영국이 여전히 이제 청나라로부터
자, 어떻게 비단이라든가 또는 뭐 차라든가 또는 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수입해. 그리고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은이 영국에서 청나라 쪽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머리를 썼던 것이 바로 뭐냐면, 자, 인도에 가면 양귀비 꽃이 있는데, 자, 그 꽃의 진액을 뭉치면 뭐가 되느냐? 아편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편은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이라고 말해도 될까? 음식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 아편은 어떤 음식이냐면 마약이야. 알았지? 너희들 마약 알겠지만 마약은 어떤 특징 갖고 있니? 중독을 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도에서 아편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편을 몰래 청나라에다 갖다 팔면 자기네가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정확하게 적중했죠. 그래서 자, 인도산 뭐가 아편입니다. 자, 아편이 어느 쪽으로? 네, 청나라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막대한 양의 은이, 엄청나게 많은 은이 어디로? 네, 인도로 가는 거지. 근데 사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니까 실질적으로 이 은은 어디로 가고 있다? 영국으로 가고 있다. 자, 이러한 무역 방식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삼각무역. 뭐라고? 삼각무역. 뭐라고? 삼각무역. 세 개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삼각무역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은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잘 보세요. 앞에 있는 편무역에서는 은이 어디서? 영국에서 청나라 쪽으로 갔었지. 그지? 그러나 삼각무역에서는 자, 은이 어디서 어디? 네, 그렇죠. 이렇게 청나라에서 어느 쪽으로? 영국으로 은이 반대로 갔다는 걸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래서 삼각무역의 결과가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삼각무역의 결과 청나라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아편이 미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제 아편을 먹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어떤 국수집이 있어서 청나라에. 근데 이 국수집이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거야. 사람들이 와, 너무 맛있다. 이거 뭐 사람 고기를 넣나?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그러면서 막 와, 이게 되게 맛있네. 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먹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다 뭘 집어넣냐면 아편을 집어넣었던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국수에 중독이 된 게 아니라 아편에 중독이 된 거죠. 마약에 중독이 된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 청나라 국민들이 마약 중독자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아편 중독자로 인해 가지고 결국 청나라 국민들의 건강이 엄청나게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사실 둘째 문제지. 가장 큰 문제는 뭐야? 막대한 양의 은이 어디로 유출되고 있다? 영국으로 지금 유출되고 있다는 거,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자, 이것이 지금 청나라 입장에서 엄청난 걱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나라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끼는 사람이, 이 아끼는 신하가 침을 좀 잘 뱉어. 뭐라고? 임칙서. 뭐라고? 임칙서. 뭐라고? 임칙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하는데 이 임칙서라는 사람을 갖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야, 네가 좀 해결해봐 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제 임칙서가 가가지고 이제 아편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아편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한테 빼앗기 시작했어요.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 몰수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갖다가 다 아예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어. 어떻게? 불태워가지고 그걸 갖다 우리가 폐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겁나 빡쳐? 영국이 겁나 빡쳐. 영국이 겁나 빡쳐. 영국이 겁나 열받았어요. 자, 그래서 영국이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서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싸웠다고? 아편. 뭐 때문에? 아편.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갖다가 그 유명한 뭐라고 불러? 아편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아편 전쟁이 총 2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몇 차? 1차. 몇 차? 1차.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제1차 아편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1차 아편 전쟁에서 자, 이제 영국하고 여러분들 청나라가 싸웠습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한 거지만 영국이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됐겠지. 그래서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서 아주 굴욕적인 조약이 하나 맺어지게 되는데, 사실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고 하면 난 이걸 찍을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간다. 자,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서 맺어진 조약. 어디서 맺었느냐? 난징에서 맺었어요. 그럼 무슨 조약이야? 자, 여러분들 그러면 무슨 조약? 네, 겁나 어렵죠? 네, 무슨 조약? 난징 조약. 무슨 조약? 난징 조약. 그래서 난징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일단 이 난징 조약의 첫 번째 조항은 바로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하고 청나라하고 서로 무역을 하고 있었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청나라가 굉장히 자존심을 부렸어. 그래가지고 항구를 영국이 계속해서 열어달라고 했는데 딱 하나 열었습니다. 그 항구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광저우항이었거든요. 여기만 열었는데 영국이 딱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야, 여기만 열지 마. 나머지 더 열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총
몇 개의 항구? 5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갑니다. 몇 개? 5개. 뭐라고? 5개. 몇 개? 5개. 네, 5개야. 그래서 5개 항구를 뭐 한다? 개항해라 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문을 열어주게 된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 개항이란 단어에 대해서 잠깐 좀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야, 개항이라는 게 좋은 단어일까 나쁜 단어일까? 겁나 이거 기분 나쁜 단어야. 왜냐면 개항이라는 거 너희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개항이 그냥 문을 단순하게 열어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겁나 똘추 새끼입니다. 개항은요 그냥 문을 열어준 게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내가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어주는 거야. 나 열고 싶어 안 열고 싶어? 나 안 열고 싶어. 그지? 그런데 얘네한테 내가 지금 졌어. 내가 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는 상태.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개항이야. 알았어? 그래서 5개 항구를 개항을 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굉장히 이거는 청나라가 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중국에는 공행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공행은 일종의 중국 상인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영국 사람들은 청나라 백성들하고 직접 이렇게 교류할 수가 없었고, 중간에 중국 상인이 따로 있었어. 그 사람들을 공행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공행이라는 작자들은 어떤 작자들이냐면 중간에서 그냥 이렇게 삥을 뜯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영국이 청나라하고 무역하려면 쉬웠다는 거야? 어려웠다는 거야?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청나라가, 야, 우리나라에 있는 뭐 비단, 자기 이런 거 좋은데 니네가 그거 우리 거 사가는 거니까 뭐 니네 우리가 달라는 대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행이라는 아주 씨빠반 룰라 그 청나라 상인들이 있었는데, 영국이 바로 뭐라 그러면 얘는 없애버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공행제도를 아예 어떻게 해라? 폐지시켜버려라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청나라에서 가장 큰 콩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콩, 홍콩! 뭐라고? 홍콩! 뭐라고? 홍콩! 네, 홍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홍콩을 아예 어떻게 했냐? 영국에 빌려달라고 했어요. 야, 이 땅이 좋아 보이니까 나한테 좀 빌려줘 라고 해가지고, 네, 청나라가 빌려줬는데, 영국 새끼들도 겁나 씨빠빠 룰래 아주 못된 놈들이야. 여러분들 남의 거 빌려갔죠. 근데 얘네가 몇 년 동안 빌려갔냐면 100년 동안 빌려갔어. 그러니까 겁나 씨빠빠 룰라지. 그래서 홍콩을 빌려갔다. 하량을 갖다 우리가 빌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니까 뭐 달라 그래? 돈 달라고 삥 뜯을 거 아니냐.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 배상금이라고 하지.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 자, 무엇? 네, 난징조약을 맺게 되었고, 이 난징조약의 이 모든 내용들이 시험 문제 1타, 서술형 1타, 객관식 1타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또 한 번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여하튼간에 지금 청나라는 상황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에러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에러호 자, 에러호, 이 에로는 배 이름이죠. 그런데 이 배는 자, 에로라고 하니까, 네, 선생님 어렸을 때 에로비디오라고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은 에로비디오 들어봤나? 네, 굉장히 야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렸을 때 못 봤어요. 네, 선생님은 막 그렇게 야한 거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로, 그 야한 거하고 전혀 관련 없어. 이 에로라는 배는 주인 자체는 누구냐면 영국이야. 그런데 이 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배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주인이 누구라고? 영국 사람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영국 국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 그런데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중국인들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중국인들이 이 배를 타고 뭐 하냐면 고무고무팔, 바로 뭘까요? 네, 해적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해적선이야. 그러니까 겁나 나쁜 배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배가 중국 바닷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적질을 해먹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짜증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배를 잡아버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중국 선원들을 다 잡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 영국 국기를 내려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이 바로 뭐야? 에로 사건이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에로 사건은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나 이것 때문에 누가 뿔났다? 영국이 뿔났다. 자, 그래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는 우리나라 배인데 중국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영국이 좋은 기회다 하면서 얘네가 또 한 번 쳐들어와요. 근데 이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과 함께 누가 동시에 쳐들어왔느냐? 갑자기 생뚱맞게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오는데,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에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되게 엇격결에 되게 우연치 않게 갑자기
프랑스 선교사가 같이 죽습니다. 한 명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야 우리 선교사 죽었다라고 하면서 같이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빵당 돋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동시에 침입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전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아편 전쟁 후에 다시 한번 아편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제2차 아편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2차 아편 전쟁은 무슨 사건 때문에 벌어졌다? 정답은 에르호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데 제2차 아편 전쟁의 결과 당연한 거지만 누가 승리? 영국과 프랑스가 승리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때 맺어진 조약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텐진 조약과 그 다음에 무슨 조약? 베이징 조약 해서 나라가 두 나라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조약을 동시에 맺게 됩니다. 자, 뭐하고 뭐?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 두 개의 조약이 맺어졌다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조약의 내용 정리해보면요. 자, 앞에서 5개 열었죠. 그죠? 근데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5개만 더 열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5 더하기 5는 귀요미 5 더하기 5는 귀요미 5 더하기 5는 10개 그쵸? 그래서 이때 10개 항구를 어떻게 했다? 개항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이때 얘네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 크리스트교 포교를 허용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는 크리스트교를 굉장히 싫어했었어.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크리스트교 선교사들 중에서 일부가 그 중국의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영국이나 프랑스에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들을 했기 때문에 이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때 크리스트교 포교를 허용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외국 공사를 지을 수 있게 허용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공사관이나 영사관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친구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안 들어본 친구도 있겠는데 모든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이 공사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자 미국 공사관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와 미국이 서로 뭐 했다는 거야? 무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사관이라는 게 있는 거야. 어쨌든 간 자세히 알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얘기할게. 자, 이 당시에는 무역이란 개념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선생님이 개항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 영국 공사관, 프랑스 공사관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뭐라고 얘기했니? 외국 공사관이라고 얘기했지. 즉 무슨 말이냐면 베이징 텐진 조약을 통해서 자 청나라는 외국한테 개항을 해주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청나라 완전히 개털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외국 공사관을 허용했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되게 생뚱맞게 나오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이 러시아한테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도라에몽 PD가 지금 이 칠판 글씨가 안 보인다고 나를 시키네. 리모컨 다루듯이 나를 막 시키네. 나보다도 어린데. 자, 네, 볼게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되게 이제 재밌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인데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는 연해주를 어떻게 한다? 할양받는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당시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너희들도 생각해봐. 청나라 입장에서 자 영국 프랑스하고 이런 조약을 맺어야 돼. 맺을까 안 맺을까? 안 맺을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서 다리를 놔준 애가 있어요. 누가 놨을까? 러시아가 놔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준 조건으로 무슨 땅을 받았냐면 연해주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해주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중국이 영국과 프랑스에 뭐가 되었다? 반식민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식민지가 됐어 안 됐어? 아직까지는 아니야. 아직까지는 중국에 완전히 먹힌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반은 아그작 쫄깃 씹어 먹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 그래? 반식민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반식민지라는 건 어떤 상태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뭐가 돼요? 식민지가 진짜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잘하면 이 식민지가 아예 안 되고 되게 강해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선택해야 돼.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세 글자로 뭐라고? 근대화. 뭐라고? 근대화. 그래서 중국이 뭐를 하느냐? 네,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으로 끝났다? 네, 근대화 운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근대화 운동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 내가 근대화까지 썼다면 그거는 청나라가 성공했다는 거야.
네, 뒤에 내가 이제 운동을 붙였잖아. 그러면 그 말은 뭘까요? 이거는 겁나, 네, 실패했다. 그냥 이렇게 운동, 네, 그냥 이렇게 운동, 네, 그냥 이렇게 운동, 그냥 이렇게 운동, 그냥 이렇게 운동, 네, 그냥 이렇게, 네, 운동으로 그냥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자, 근대화에 성공했다는 거야, 실패했다는 거야, 실패했다는 거야. 자, 그렇지만 이제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오냐면, 이 근대화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 그 과정이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갖다가 아주 화끈하게 정리를 해줄게.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주는 스타일로 그냥 머릿속에 박아버리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다 풉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근대화 운동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대화 운동은 바로 뭐냐면, 네, 태평, 천국, 운동. 자, 태평, 천국, 운동. 네, 글씨를 좀 다시 써야 되겠네요. 네, 태평, 천국. 네, 뭐라고요? 태평권. 아, 나 진짜. 아이, 너무 공부 못한 사람 같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태평권이 왜 나와, 지금. 자기 혼자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때. 태평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닥쳐! 네,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태평천국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는데, 야, 이렇게 프랑스가 쳐들어오고, 막 외국 공사관이 세워지고, 외국 애들이 자꾸 쳐들어오고, 그랬을 때 가장 힘들 만한 사람은 누가 가장 힘들겠니? 당연한 거지만, 농민들이 가장 힘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는데, 자, 근대화 운동에 가장 먼저 시작된 거는 누구부터 시작됐냐면 농민들 먼저 시작된 거야.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농민이 뭐 한 거다? 주도한 운동이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태평천국 운동과 비슷한 자, 귀엽고 깜찍한 울라라. 뭐라고? 울라라. 뭐라고? 울라라. 귀엽고 깜찍한 울라라. 자, 우리나라에도 태평천국 운동 비슷한 운동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동학농민운동. 뭐라고? 시작! 동학농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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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시험 문제, 태평천국 운동과 비슷한 운동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은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평천국 운동은 농민들이 주도했는데요. 이 농민들을 이끌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홍수전인데 이 홍수전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상제회인데 자, 여러분들 상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황제 즉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홍수전이 살기가 너무 힘든데 밖을 나갔는데 우연치 않게 어떤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세상 잘 살고 싶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때 홍수전이 당연하지 할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어떤 책을 딱 줬어.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네, 성경책과 비슷한 책을 이 사람이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했던 전국 같은 세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은 무슨 나라야? 유교의 나라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에 뭐를 섞는다면 크리스트교 사상을 섞는다면 이것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 같은 천국이라는 말 다른 말로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상제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게 태평천국 운동이야. 자, 그런데 태평천국 운동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워낙에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멸만흥한이라고 했습니다. 멸만흥한.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자, 만이 의미하는 건 만주족이고요. 그 다음에 한이 의미하는 거는 여러분들 한족인데 자, 너희들 있잖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너희들이 이제 내가 상식으로 얘기해 주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만약에 중국을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족이야. 그러니까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 전통 민족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한족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한족 말고도 약 47개의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지. 그런데 그 47개 소수민족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이런 조선족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자, 네, 그런데요. 잠깐만요. 네, 선생님이, 깨끗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얘들은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족들이 세운 한족 전통 나라도 있지만 이 소수민족들이 세운 나라들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청나라는 누가 세운 거냐면 만주족이 세운 거야. 근데 지금 한족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느냐. 이 거의 중국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족일 거야. 그죠? 근데 이 농민들은 한족일 거라고. 근데 뭐냐면 지금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나라를 잘 이끌어가 못 이끌어가. 못 이끌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만주족 꺼져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주족이 세운 이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한족의 나라를 다시 세우자. 이게 바로 뭐냐면 멸만흥황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외쳤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래도 얘네들은 농민들을 위한 운동을 하겠죠. 농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농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뭘까? 토지야. 뭐야? 토지. 뭐라고? 토지. 네, 토지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어떻게 똑같이 나누어 달라. 자, 토지를 균등 분배해 달라. 요거 외쳤고요. 그 다음에 또 남자와 여자는 겁나 뭐하다? 평등. 그래서 남녀 평등을 외쳤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걸 외쳤다는 건 대단하지.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남녀 평등 외치면 큰일 나죠. 왜? 여자가 더 우월해. 알았죠? 그래서 남녀 평등. 네, 요거를 갖다가 외쳤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중국에 여러 가지 악한 습관이 있었는데 그 악습을 아예 어떻게 해라? 철폐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악습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전족인데, 이 전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미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보람이라든가, 여러분들 이보람 알아요? 혹시 이보람? 람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이쁜 여자 하면은 뭐 이보람, 뭐 만송이 선생님 뭐 이렇게 생각이 나겠지만, 그래요.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뭐 유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겠어. 이보람도 있겠고, 그 다음에 람보쌤도 있겠고, 뭐 이럴 거고, 그 다음에 휴지라고요? 슈지? 슈지.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 이쁜 여자의 모델이 있어. 근데 이 중국에서는 이 당시에 이쁜 여자는 뭐냐면 발이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애가 이미 6살이 되면 그때부터 전족이라는 가죽 신발을 신기는데, 그 가죽 신발이 3인치니까 약 요 정도 되는 신발이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정도 이상은 발을 안 키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발이라는 건 계속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발이야. 그럼 발이 이렇게 크잖아. 그러면 계속 크다가 신발이 있으니까 이게 못 크고 이 발가락이 이렇게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정말 그 안에서 그 발이 막 썩기도 하고 하여간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주 악한 습관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 자체를 어떤 상품이나 또는 재산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철폐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 태평천국 운동에서 이런 것들을 외쳤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태평천국 운동은 겁나 뭐한다? 실패한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청나라는 힘이 없어. 그런데 그 청나라 황제가 누구를 불러왔었냐면 그 당시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자, 누가 있으면 이용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중국놈이야. 자, 이름이 바로 뭐냐면 누가 봐도 중국놈 증국번. 뭐라고? 증국번. 뭐라고? 증국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중국번 아닙니다. 증국번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한인 관료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만주족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누구냐면 한족이었는데 엄청나게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관료, 특히 군인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들을 딱 불러가지고 야, 이거 농민들 어떻게 좀 해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농민들 몇 명이었냐면 300만 명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300만 명이 다 들고 일어났는데 얘네가 그거를 다 제압시켜버렸죠. 그리고 또 이때 누가 도움을 주냐면 서양 애들이 이때 도움을 조금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서양 애들이라고 한다면 아까 배웠던 영국과 프랑스 애들이야. 근데 영국과 프랑스가 야, 우리가 너네한테 이렇게 땅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선물도 받았는데 야, 이거 못 도와주겠냐라고 하면서 얘네가 와가지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평천국 운동은 뭐 했다? 실패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바로 뭐냐면 양무운동인데, 자, 이 양무운동을 일으킨 사람들 보세요. 자, 주도한 사람들 보세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누굴까요? 이용장과 증국번이다. 자, 이용장과 증국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니? 방금. 자, 이용장과 증국번 바로 누구냐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한 애들인데, 얘네가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뭘 봤냐면 서양 애들이 지금 도와줬죠. 그죠? 그런데 서양 애들이 아주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얘네가 느낀 거예요. 반성한 거예요. 지금 중국의 상태가 안 좋다는 거야. 그러면 양무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양자가 서양 양자이고 그 다음에 무자는 바로 뭘까? 무기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양의 무기와 뭐를 받아들이자?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서양의 뭘 받아들이자? 무기와 뭐를 받아들이자?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그런데 얘네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얘기가 있습니다. 얘네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체서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체서용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얘네의 근본 정신이야. 그런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면 얘네는 무슨 얘기냐면 중체서용이라는 건 중국의 체제입니다. 체제. 그러니까 체제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도인데 요거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양의 용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무기나 과학기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용장과 중국번은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 농민이 아니잖아. 그럼 얘네 뭐야? 관료라니까. 얘네 뭐라고? 관료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중국의 기본적인 제도나 시스템이나 자기네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정치 시스템이나 이런 거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법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그러니까 중국의 기본적인 제도는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그쵸? 그냥 서양의 무기와 과학기술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뭐다? 한계점이다. 자, 양무운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은 바로 뭐라고? 그치, 중국의 근본적인 것들이 지금 썩었잖아. 근본적인 뭐가 썩었어? 제도가. 그런데 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은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뭐를 가지고 있다?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다가 또 어땠냐면 그때 마침 전쟁이 벌어져. 근데 누구하고 싸웠냐면 일본하고 그 다음에 누구? 청나라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진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국사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요게 바로 뭐야? 네, 청일전쟁이죠.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아예 양무운동 어떻게 했다?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어나게 됐었던 근대화 운동이 바로 뭐냐면 자, 변법 자강 운동이야. 근데 이 변법자강 운동을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캉유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캉유웨이는요, 이름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좀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몸짓을 조금 기억해 주십니다. 캉유웨이. 네, 캉유웨이, 네, 캉유웨이. 네,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캉유웨이입니다. 자, 피디님 같이 해주세요. 시작. 캉유웨이. 네, 진짜 잘하네요. 조금 이따가 조금 모셔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캉유웨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캉유웨이가 자, 주도했던 게 변법 자강 운동인데 자, 이거 기억하고 가야 돼.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말이야. 사실 변법 자강 운동이 시험때 굉장히 잘 나와. 왜 그러냐면 이 캉유웨이 자체가 뭐라고 얘기했어? 양무 운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가 어떻게 했다? 반성을 했다. 자, 양무 운동은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캉유웨이가 뭐라고 얘기냐면 어떻게 중국에서 서양의 것만 받아들이냐 이거야. 이거 가지고 되지 않고 중국의 제도가 기본적으로 썩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법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법이 잘못됐고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때 캉유웨이가 모델로 삼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니폰, 일본이야.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메이지라는 이름의 천황이 있었는데 이 천황이 엄청난 근대화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근대화라고 했죠. 근대화 운동이라고 안 했지. 무슨 얘기야? 근대화에 성공했다는 거지. 그래서 자, 이 사건을 갖다 우리 뭐라 그러면 메이지 유신이라 그래. 유신이라는 건 개혁이야. 메이지 황제가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을 통해서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해. 그런데 이 근대화에 성공한 것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때 사실 일본도 상태가 좋지 않았어. 그 당시에 이제 미국한테 문을 열어줬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 메이지 황제가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뭔가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근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천황 자체가 천황이라는 건 여러분들 뭡니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특히나 뭐 일본에서 더더욱 그랬겠지만 그런데 천황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법에 의해서 통치하겠다. 법에 의해서. 즉 다시 얘기하면 입헌 군주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메이지 유신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입헌 군주제를 했다는 것이 천황이지만 뭐야?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캉유웨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뭐 해야 된다? 입헌 군주제를 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였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청나라에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광서제였는데
이 광서제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줘가지고 좋다. 그러면 우리도 입헌 군주제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되게 중국에서 되게 재밌는 사건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광서제 자체는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었어요. 그러면 실제 권력은 누가 쥐고 있었냐면 광서제의 이모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 유명한 바로 누구야? 서태후야. 너희들이 뭐 이렇게 역사 좀 좋아하는 애들은 이 서태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그냥 후궁입니다. 후궁. 그러니까 후궁이라고 하면은 좀 외모가 이쁜 거지. 그래가지고 왕이 이쁜데 야 방으로 좀 들어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후궁 되는 거잖아. 그제? 근데 이 서태후 할매가 그냥 젊었을 때는 얼굴이 이뻤는데 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잔인한 여자라. 네,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그때 당시에 이 서태후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광서제는 뭐냐면 그냥 꼭두각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서태후가 어떻게 했느냐? 광서제 이 붕신 같은 놈 하고 광서제를 가둬버리고 이 강류에이도 내쫓아버리면서 결국 어떻게 했다? 실패로 끝난다. 서태후와 같은 누가 보수파가 이것을 엄청나게 뭐했다? 반대하죠. 당연하죠.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니 내려놓겠냐? 안 내려놓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법 자강 운동을 뭐했다? 실패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지나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중국에서 또 한 번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의화단 운동이야. 이 의화단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인데 약간의 이제 독립운동 단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이제 중국의 일반적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게 있었어. 뭐라 그랬니? 크리스트교 싫어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싫어한다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뭐 영국, 프랑스, 뭐 일본, 미국 이런 애들 좋겠니? 싫겠니? 싫겠지.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서 의화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반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반 제국을 외치는 거야. 반 크리스트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반 크리스트교, 반 제국, 반 크리스트교, 반 제국, 반 크리스트교, 반 제국, 반 크리스트교, 반 제국. 네, 이거를 외치면 바로 뭐냐면 의화단 운동이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거를 외쳤는데 얘네가 굉장히 멋있는 애들이에요. 이 단체가 굉장히 작아요. 산 밑에서 이렇게 모여진 단체인데 그렇게 큰 단체가 아니야. 작은 단체야. 그런데 이 단체가 뭘 외치냐면 포부가 큽니다. 여러분들 얘네한테 배워야 돼. 꿈은 크게 가잖아. 꿈은 지구정복 이런 거 크게 가지란 말이야. 자식들아. 얘가 뭐를 외쳤냐면 부청멸량! 부청멸량을 외쳤어요. 이 부청멸량이라는 건 뭐냐면 청을 도와서 청나라를 도와서 어떻게 서양 전체를 멸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얼마나 꿈이 큽니까? 그래서 이건 실패. 왜 그러느냐? 서양 전체가 얘네를 다 굴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8개의 연합군이 뭐 영국, 프랑스 등등 해가지고 8개 연합군이 왜냐면 얘네가 선전포고를 했다니까. 요 조그만 단체가 서양 전체를 멸하겠다! 예! 그렇게 하니까 이 8개 연합군이 만들어진다니까. 그래가지고 얘네가 어떻게 했냐? 다구를 했어. 다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다? 실패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결과인데 이 의화단 운동의 결과 이 신축조약이라는 게 맺어지는데 신축조약의 내용이 굉장히 웃긴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얘네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이지. 그런데 베이징에다가 그때 당시에 외국의 군대가 아예 어떻게 된다? 주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다. 자, 얘네가 막 이렇게 반 크리스트교 반 제국주의 운동을 벌였잖아.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얘네가 반 크리스트교를 외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외국 공사관에 가서 공사관 죽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불 질리고 선교사들 죽이고 막 이랬습니다. 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막 선교사들 죽이고 이런 말들 나오면 그거는 100% 그냥 의화단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딱 이게 서양 애들한테는 아주 좋은 빌미에 좋은 기회가 된 거야. 사실 서양 애들이 지금 무역만 하고 있지. 응? 계약만 하고 있지. 그지? 근데 뭐 하면 좋아? 식민지에 가장 좋은 건 뭐야? 군대로 밟아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 군대를 그냥 들이다 미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외국 애들이 뭐라 그러면 이거 봐라.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 죽었다. 근데 언제 또 선교사 죽을지 모른다. 우리나라 국민 보호한다. 자국민 보호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군대 들어가야 되겠네요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군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의화다 운동의 결과 어떻게 베이징에 외국 군대가 주둔했다는 사실까지 기억을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뭐가 일어났냐? 신의 혁명이네요. 우리 친구들 신의 혁명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 순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순원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김나인 선생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나인, 네, 김구 선생님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구 오빠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오빠, 또 우리가 모두 다 사랑하는 오빠, 오팡, 네, 우리 김구 오팡,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김구 선생님 정말 사랑하고 김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 가서 춤을 추겠다.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천국에서 춤을 추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이렇게 김구 선생님이 춤추는 모습이 네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네, 김구 선생님 아주 멋지신 선생님이신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역시 그런 분이다 하면은 이제 순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청나라 왕조라고 한다면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죠. 자, 우리 청나라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청나라의 그 당시에 이제 누가 서태후가 모든 권력을 다지고 있는데 서태후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서양 애들이 너무 센 거야. 의화당 운동 이후에 보니까 서양 애들이 너무 센 거야. 야, 도대체 서양 애들 왜 이렇게 세냐 했더니 이제 신하가 얘기해 주는 거야. 서양은 근대화에 성공했고 얘네들은 하여간 이렇게 발전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서태후가 좋다. 그럼 나도 근대화 해보겠다. 그래서 서태후가 근대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근대화라는 것이 쉽냐 아니면 어렵냐? 어렵잖아. 그리고 특히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서태후가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서양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근대화를 하는데 그 근대화를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서양 애들한테 돈을 빌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는 상태가 안 좋잖아. 이거 부바잖아, 부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은 서태후와 같은 청나라 그 왕조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일어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신의 혁명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까지는 근대화 운동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신의 혁명은 어떤 근대화라기보다는 뭐냐면 청나라 왕조를 뭐 하는 거다? 없애는 거다. 청조타도를 외친 거야. 알았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혁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 얘들아, 운동은 무조건 뭐라고 한다 했어? 실패한 거라 했지. 그러면 혁명은 뭐야? 성공한 거지. 그럼 얘네가 성공했어. 근데 성공했지만 근대화에 성공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이 근대화된 건 아니야. 그러면 얘네는 결국 뭐 했다는 걸까요? 청조를 타도한 겁니다. 청나라 왕조를 없앤 겁니다. 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야. 자, 순원이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청년들,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 동맹회라고 그래요. 자, 뭐라고? 중국 동맹회. 그런데 중국 동맹회에 순원이 수장이야. 이거 중요한 거야. 야, 순원이 뭘 만들었다고? 중국 동맹회. 자, 피디님 같이 랩으로 1, 2, 3, 4 중국 동맹회, 중국 동맹회, 중국 동맹회, 광어회 우럭해 말고 중국 동맹회 같이 하셔야죠. 광어에 내가 할 테니까 해요. 광어에 우럭해 말고 중국 동맹회. 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순원이 중국 동맹회라는 것을 갖다가 딱 만들어서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를 갖다 외치냐면 삼민주의라는 것을 외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삼민주의에서는 뭐뭐뭐를 얘기했냐면 민족, 그리고 민권, 그리고 이제 민생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백성들을 위한 세 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민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만주족이 세운 나라는 뭐야? 영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없애버리고 다시 한족들의 나라를 어떻게 부활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민족에 대한 내용이다. 이게 가끔가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근데 만주족에 대한 나라는 없애고 한족이 세운 다시 나라를 만든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민족이야. 그 다음 민권이라는 건 뭐냐면 백성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 백성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금의 청나라 왕조는 아니죠. 그러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민국입니다. 아빠 어디가 민국이? 자, 뭐라고? 민국이 민국. 그러니까 민국이라는 건 뭐냐면 백성들이 사는 나라. 그쵸? 백성들의 나라. 민국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민국. 그리고 이제 민생이라는 건 뭐냐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럼 백성들이 잘 먹기 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토지지. 그래서
이 토지를 어떻게 균등 분배한다. 균등 분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민주의 뭐라고? 이 세 가지를 외친 상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청나라 서태후가 상태가 점점 가면 갈수록 아주 나빠져요. 아주 나빠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 청나라에 민간 철도가 있었어. 그러니까 청나라에는 이제 철도, 기찻길이 있는데 그걸 민간 자본가들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민간 철도를 만든 거야. 근데 지금 청나라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야, 이 민간 철도를 우리가 갖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거 완전 씨빠빠 룰라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삥 뜯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고급스럽게 국유화를 갖다가 선언을 해버리니까 당연한 거지만 백성들이 야,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 완전 개찌질이네. 야, 이거 진짜 이 정부를 못 믿겠다.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난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청나라 왕조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디냐면 우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군인들한테 야, 저 백성들을 다 발라버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우창에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도리어 그거를 청나라 왕조한테 굉장히 지적질을 했어요. 지금 백성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청나라 왕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청나라 왕조를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오히려 이 우창에서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켰어.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 우창봉기라고 하고 이 군인들이 난을 딱 일으키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은 여러 개의 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성 중에서 11개의 성이 나 중국 안 해! 라고 하면서 나 도저히 이 나라에서 못 살겠어. 나 중국 안 해! 해가지고 얘네들이 독립을 해버렸어요. 우창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11개의 성이 어떻게 했다? 네, 그렇죠. 독립을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아예 청나라 왕조 말고 순원을 중심으로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 거야. 그 나라는 민국이야. 그런데 어떤 민국이냐면 중화민국이죠. 중화민국이 탄생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화민국은 어떤 나라냐면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정이요.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험 문제. 중화민국, 그러니까 신해혁명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은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세워졌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 상태 중국은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굉장히 혼란한 거야. 왜냐면 청나라 왕조는 그대로 있어. 청나라 왕조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 한쪽 편에 뭐가 만들어진 거야? 중화민국이 딱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가 돌아버리겠는 거죠. 아, 이거 어떡해? 나 이제 곧 있으면 죽겠네 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위안스카이라는 청나라 군인이 있었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 있었는데 얘를 데려다가 야, 중화민국을 없애달라. 난 어차피 지금 황제 안 할 거야. 나 이제 이거 나 그만하고 싶어. 너가 없애만 줘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그 군대를 데려가지고 이거를 바르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중화민국이 조금 뒤로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위안스카이가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죠. 순원한테 연락을 해서 잠깐 만나자 그래요. 순원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둘이 만나. 그러더니 위안스카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사실 네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순원이 중화민국의 총통이야. 중화민국의 대표가 누구라고? 순원이야. 그런데 그 자리를 자기 위안스카이한테 나한테 주면 내가 청나라 황제는 없애겠다. 알아서 없애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원 입장에서는 위안스카이가 훌륭한 인물은 아니에요. 이 사람 굉장히 독재자고 못된 사람이야. 그러나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중화민국에 뭐로 올라가느냐? 대총통으로 올라가고 본인은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지만 그러나 이 순원은 뭐를 만들었냐면 중국에서 국민당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국민당을 통해서 위안스카이를 감시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요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이거 선생님 보통 가르치면 한 3시간짜리인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한 거야. 이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로.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일단 순서가 잘 나와. 자, 제일 처음에 이거 순서 시험 문제 1탈. 잘 봐. 1번 태평천국운동, 2번 양무운동, 자, 3번 변법자강운동, 4번 의화당운동, 그 다음에 5번 신해혁명. 요거까지 알았어. 이 순서 시험 문제 1탄 이거 꼭 기억하고 잘 봐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운동들을 가만히 보면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자, 태평천국운동
운동과 그 다음에 신의 혁명의 공통점을 물어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태평천국 운동은요, 봐라, 청나라 왕조를 없애자고 했어, 안 없애자고 했어? 요거는 청조타도를 외쳤죠. 청나라 왕조를 없애자고 했죠. 여기 보면 멸만흥왕이란 자체가 청나라 왕조, 만주족을 없애고 한족의 나라 다시 세우자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들은 청나라 왕조를 없애자고 했지. 청조를 타도 청나라 왕조를 없애자고 했어. 그러면 양무운동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안 없애자고 했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변법자가 운동도 청나라 왕조 없애는 거하고는 상관없어. 의화당 운동도 상관없어. 의화당 운동은 아예 어떻게 했어? 부청 멸양을 외치면서 청나라를 도와주겠다고 한 거잖아. 그러나 신의 혁명은 뭐를 외쳤어? 청조타도를 기본적으로 외쳤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태평천국 운동과 신의 혁명의 공통점 뭐냐? 청조타도. 또는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청조타도를 외치는 운동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태평천국 운동과 신의 혁명을 골라내면 되는 것입니다. 알죠? 그래서 선생님이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다음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일본까지 화끈하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당장 내일이 시험이라고 해서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지금의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말고 이것이 인생의 끝은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